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튜디오입니다. 휴일에 전해드리는 일일 브리핑. 투명해지면 망하는 부동산 시장. 투명해지면 망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주택 임도차 신고제 계도 기간. 뉴스를 제가 놓쳤었네요.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과태료도 낮춰준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금액 5%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지막 퍼즐에 하나, 전월세 신고제죠. 전월세 신고제를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어두운 구석이 있길래 전월세 신고제를 미루는 걸까요? 법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3년이 지났네요. 4년까지 봐준다라. 좀 전세 사기도 막고 이러려면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오픈돼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구석을 노리는 듯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이 과태료를 엄청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 2만 원 이게 더러워서 신고 정말 이렇게 바뀐다면 차라리 신고 안 하고 말겠죠. 좀 어두운 구석이 있는 물건들이라면. 근데 법 개정까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제만큼은 제발하자.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못 믿을 부동산 통계. 이거 계속 가리는 거죠. 전월세가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가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투명합니다. 미분양도 투명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2배라 그러죠. 제목은 이렇게 뽑혔는데요.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 2.6배. 그 미분양 통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대구에 악성 미분양 몇 개인가요? 중공업 미분양 몇 개인가요? 1000개 수준? 전부 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쌓이는 미분양,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이런 거 분양했을 때 1차, 2차까지 다 해서 경쟁률 한 1.1대 1 정도 되나요? 1.2대 1? 그 정도면 미분양이죠. 근데 덜덜덜 대단해요 하는 사람들 제발 사라. 그렇게 게시판에 덜덜덜 떨고 있을 시간에 가격 오를까봐 덜덜덜 떨고 있을 시간에 제발 사라. 제 시청자들은 아마 기꺼이 그런 분들에게 양보하시리라 믿습니다. 절반 팔리면 선방. 이게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입니다. 평균 30%도 되지 않는다. 서울, 부산, 대구 안 좋다는 말이에요. 부산 지역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분양이 얼마나 불투명하냐면 사업 주체 비공개 요청에 의해 비공개 조치. 근데 진짜 웃기는 건요. 여기 지금 제리에 남부 민동인가요? 예. 여기 200개 정도 있거든요. 200개.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암남동에 2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합계가 1800개, 1700개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400개 빼면 이 아파트 미분양 1300개입니다. 1300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대구는 요거마저도 아마 가려버렸을 거예요. 합계하고 요게 추산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그나마 사업 주체 비공개 요청에 의해 비공개 조치 이렇게 됐으면 양반이고 이것마저도 안 돼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대구의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1100개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부산 지역도 중공업 미분양이 1000개거든요. 근데 과거에 분양했던 것들 등기부 등본 다 떼서 확인해 보니까 웬걸 그 숫자가 한 2배 정도는 되겠더라 이 말이죠. 대구도 혹여나 이것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면 한 2000개 수준이라고 치면은 이 미분양 통계 또한 이것 또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투명해지면 망하기라도 합니까? 왜 이렇게 꽁꽁 숨깁니까? 전금융권 주담대 요거는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지난달에는 주담대와 가계대 기타 대출을 합친 신용대출 같은 거 다 합친 거죠. 네, 이 대출 합계가 4조 8천억 줄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4조 1천억 늘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또 빚내서 집 산다고 또 난립니다. 그러니까 니도 빚내서 집 사라고 난립니다. 하지만 이거 빚내서 집 산다는 의미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 갚는 것도 있고 빚내는 것도 있겠고. 근데 이거 뭔가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구 지역만 추려봅니다. 요거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 하는 자료고요. 대구 지역은 요거는 근데 2월달 자료까지 나옵니다. 지금 5월달이잖아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4월달 자료까지 나오고 한국은행 자료는 2월달 자료까지 통계가 나옵니다. 대구에
은행권에서 주담대와 기타 대출 합치니까 243억 대출이 늘었습니다. 비은행권을 한번 살펴보면 1,300억. 대구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빚 갖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이런 데잖아요. 이금융권 이런 데. 주담대, 신용, 돈 갚기 바쁩니다. 바빠요.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보면은 대구는 2월 달에 1,100억 갚았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200개, 3억짜리 아파트 한 400개. 어마무시한 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 주담대와 19년도, 20년도 이럴 때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일으키는 시기. 이때가 찐으로 잘 나가던 시기였고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 주담대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인데요. 23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는 이 입주하는 아파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막 빚내서 집 사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규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일으키면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신용대출 미친 듯이 갚아왔어요. 자, 지금 주담대 일으키고는 있지만 신용대출 미친 듯이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합계치 보시면 요걸로도 분위기를 판단해 보셔라. 사람들이 정말 신용대출까지 일으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 분위기를 살피기 위함이죠. 아, 제가 그 뉴스를 가지고 왔었던가요? 아까 PF 부분이 너무 길어지네요. 아, 제가 중요한 자료를 한 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다음에 또 가지고 올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금융위 4월달 전국적으로 4조 정도 대출을 일으켰다. 그러면 대구는 얼마 정도 대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신용대출 같은 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0.0 몇 억인가 그렇습니다. 4조 1,300억, 4조 1,300억 대출을 일으켰으면 대구는 한 2천억 정도 대출을 일으켰을까요? 네. 대구에 엄청난 입주가 있었거든요. 지난 그 입주 분양권 물량 같은 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 4월 달 엄청난 입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담대 많이 일으킵니다. 자, 쿠팡 알리. 귀중한 자료는 여기 이용과 함께 링크 이용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 44,400개 40,000개 줬는데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것이 좀 찜찜하다. 부산 지역도 오늘 자료 조사해보니까 끝이 살짝 올라가 있기는 했어요. 전세 물량도 약간 증가하는 모습, 월세 물량은 완전히 증가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있는 사람은 뭐 전세 낼 필요 없이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뭐 보장받을 수 있죠. 네. 아파트 거래량 97건, 오늘은 약간 거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달 거래량은 지난달 합계 거래량 2069였거든요. 일별 거래량 합친 것, 네, 그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평이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 가격 빌리브 헤리티지 약속이나 한 듯이 나왔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나왔어요. 만천자이른의 10억, 19층의 10억. 요게 거의 이제 한계선이 아닐까. 10억. 사람들이 이제 범사와 만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수 줄어드는 거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 10년이면 지금 학생 수의 학령 인구 줄어드는 게 뭐 그렇게 무섭습니다. 수성 SK 리더스 뷰. 자, 어디 있는 아파트인가요? 네, 두산동. 이 54평형의 10억이에요. 자, 바로 옆에 분양하는 거 연차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54평형의 10억. 아니면 9평에 안에 들어앉아 있고 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뭐 이렇게 뭐 취득세하고 이런 거 이제 감산하면 뭐 10억 가까이. 참 고민되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죠. 연식이 오래된 대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9평의 신축을 선택할 것이냐. 15년 차 돼도 이거 완전 새 겁니다. 이거 아파트 요새 잘 지어놔서 새 겁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7억 5천. 7억 5천. 버머 FTX 칸 7억 5천. 자금 융통 가능한 사람들 끌어다가 좀 사는 것 같아요. 네, 막 6억 7억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못 산다는 생각. 그런 게 어딨어요.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6억 5천. 캐슬 골드파크 10억까지 갔던 것이 6억.
그럼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같아서는 6억짜리 사면 좀 지나면 10억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6억짜리 6억 5천짜리 집을 사서 10억이 된다 손 치더라도 한 10년 후에 10억이 된다 손 치더라도 금융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사실상 그진 없죠. 자기 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놈들이 산다고 자 무작정 따라 살 필요는 없겠다. 자, 5억대 아파트도 조금 지나가고요. 그 다음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앞부분 오늘 설명이 길어서 동대구 반도이보라 4억을 살짝 넘어가는 상태 거래가 있고 상인 신일의 배터리 3억 7천 상인 푸르지오 3억 4천 옆에 인근에 후분양하는 곳 고민이 많아지겠죠. 벽산 2 솔렌스힐 이게 그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곳 아닌가요?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곳 44평이 3억 7천 역 좋고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44평에 3억 7천 야 뭐 재건축은 뭐 40% 이상 떨어졌다고 이 고점이 워낙 높았으니까요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좀 찜찜하죠. 성당내면 3억 3천 성서 푸른마을 3억 천 요것도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은 동네 같은데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연식이나 아니면 입지나 이런 거 길 하나 건너서도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뭐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것을 뭐 매매를 좀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군지가 낫지만 굳이 아니라면 돈을 이렇게 많이 묻어두고 빈곤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노후 빈곤이나 이런 문제들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만약에 뭐 퇴직을 한다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돈 1억 들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돈 1억 들고 남은 여생을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아무도 그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 그런 편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1억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홍콩발 ELS 사태나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진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문제 분담금이 높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상당수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가 많이 하면서 이제는 못 산다고 죽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미리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요? 아마 뭐 국민연금에도 의료보험 같은 거 다 매길 것이고 의료보험 뭐 가족 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던 사람들도 점점 풀려나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돈 들어올 구석은 빤해요. 근데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 나갈지는 이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아이고 오늘 또 길어지네요. 끝난 거래대금 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5억, 6억짜리 아파트들 꽤나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태. 23년에 가격을 봤을 때는 23년도의 분위기가 날 정도의 느낌. 자, 거래량은 지금 보시면 이게 취소 건수가 반영되어 있는 거래거든요. 취소 비율은 한 5% 전후로 나오는 것 같고요. 심하면 5% 넘어가고 보통 때는 한 2, 3% 정도 취소 비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넘어갔는데 이 두 개의 차트를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분위기가 확 치고 올라갈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끝이 거래량은 늘어났대 고가의 아파트의 거래는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도 6억 이상 거래 근래 들어서 그나마 좀 제법 되고 있습니다. 증여 일수 없었으면 정말 저거 거래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다시 수정해 봤는데요.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한 5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5천만 원씩. 2억 8천짜리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2억 8천짜리가 지금 한 2억 2천 이 정도 한다.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뒷부분은 줄여 나갈게요. 이거 아파트 매매 가격 차트와 너무나 흐름이 비슷합니다. 너무나 흐름이 비슷해요. 여기까지 줄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